영월의 한 마을 정수장 바로 옆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조성될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정 부지가 충북 제천시에 속해 주민들은 소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의 빠른 착공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내년 착공을 못 박았습니다.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과 고성 마차진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잇따라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 닫은 해수욕장에 대한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미사일 공격을 대비한 대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와 우리 지역 안보지킴 및 36사단 등이 참가한 훈련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영월의 한 마을 정수장 바로 옆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업 예정 부지의 행정구역은 충북 제천시에 속하는데 업체가 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내는 등 인허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식수원 옆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웬 말이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왕복 2차선 도로 건너편은 충북 제천시 송악면 장곡리입니다. 그런데 제천시 쪽 저수지 땅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조성이 추진돼 논란입니다. 한 업체가 이 일대 5,7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의료 폐기물 연간 17,000톤을 들여와 소각하는 시설을 짓겠다며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낸 겁니다. 의료 폐기물은 각종 의료기관, 시험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동물 사체나 인체 조직 등을 포함해 감염 우려가 있는 지정 폐기물입니다. 문제는 사업 예정 부지 바로 옆에 위치한 영월 쌍용 정수장. 주민 2,000여 명이 여기서 나온 물을 먹습니다. 쌍용 정수장은 지난 2022년 정수된 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발견된 이후 노후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은 식수원 옆에 각종 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합니다. 더욱이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원과의 거리도 1.3km에 불과하다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지하나 인근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쌍용 지역 자체가 시멘트 공해로부터 지금 한 60여 년 동안 같이 공생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기오염으로부터 오는 만성폐쇄성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공기오염 외에 물이 또 위험에 노출된다면 이거는 정말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허가권을 가진 원주 환경청을 방문해 사업계획서 부적합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반대 움직임은 공동 취수원을 사용하는 제천시 시민사회단체와 영월군 의회 등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제천이지만 우리 영월 주민들이 더 인접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절대적으로 우리 의회는 반대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이런 의료 폐기물이 들어온 것에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겁니다. 업체 입장을 듣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상의 소재지를 방문했지만 해당 업체와 상관없는 다른 사업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오는 26일까지 관할 지자체인 제천시 등의 의견을 받아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영월군도 사업 예정지 주변 상황과 주민 피해 우려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천시에 보냈습니다. 사업계획서 검토는 보완 여부에 따라 2-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민들은 환경청이 적합 판정을 내리더라도 개발 행위나 건축 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남은 만큼 사업 백지화를 위한 반대 행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표류 중인 제2경춘국도의 빠른 착공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자체와 전문가는 사업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남양주와 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도 수년간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인근 도로 정체가 가속화되면서
서둘러 첫삽을 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 엄청 막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빨리 해야죠.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이게 공정하지 못한 무언가가 분명히 있구나. 그게 뭐 인구수가 됐든. 전문가들도 조기 착공 필요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경춘국도라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속도로의 교통량 자체를 우회함으로써 또는 통행을 감소시킴으로써 많은 사회적인 편익을 우리한테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불편한 교통망 해결을 위해 경기도도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에 있는 주민들도 좀 더 원활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물가 인상으로 5천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비. 정부의 적정성 검토도 넘어야 할 절차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강원도 북부나 경기도 북부는 대한민국의 종점입니다. 정책인 배려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산 증액 문제에도 여야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기호 의원님, 김용태 의원님, 저 여야가 합심해서 절차를 빨리 앞당기고 또 국회 예산결산심사 과정 속에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내년 착공 계획을 못 박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21일 오후 2시 10분쯤 양양군 현북면 하조달수욕장에서 20대 남성 2명이 튜브를 타던 중 파도에 떠밀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수상 오토바이를 현장에 급파해 표류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는데요.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해수욕장에서도 피서객 1명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속초해경은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파도에 떠밀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이 원주 샘마루초등학교 증축공사에 전국 교육시설 최초로 PC공법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PC공법은 건축물의 뼈대가 되는 기둥과 벽체 등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 후 현장으로 운반 설치해 골조를 완성하는 공법으로 공사기간 단축과 경비 절감에 효과적인데요. 원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새학기 전까지 사업비 42억 7천만 원을 들여 샘마루초에 교실 9개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쟁의 양상을 보면 드론은 물론 미사일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을지훈련 기간 중 원주 지역에서는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를 비롯해 우리 지역 안보지킴이 36사단 등이 참여한 훈련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상당한 시민들이 자리를 잡으면 군 장병들이 붕대를 감고 치료합니다. 들것에 실려오는 부상병. 한쪽에서는 방독면을 쓴 장병들이 방사능 피폭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해서 부건여고랑 단관초등학교 등 분산해서 현재 이동 및 대피 중에 대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6사단과 원주시는 을지훈련의 일환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대비한 대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원주시 인접 지역에 핵미사일이 떨어지자 군사시설과 유관기관의 상황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원주시에서는 핵경보를 발령한 후 긴급 대피 문자를 주민과 유관기관에 전파한 후 대피와 구조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 지역 안보지킴이 36사단은 주민 대피와 제도, 정밀 재염소 운영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비록 훈련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한 장병들은 실전 못지않은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주시와 군은 물론 소방, 경찰, 보건소 등도 각자의 역할에 따라 초동 대처에 나서게 됩니다. 모든 기관들의 목적은 단 하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초점을 맞춰 움직입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우리 공과 지자체가 공동의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기관 시설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대응체계 확립과 핵 WMD 사후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처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실제로 각종 미사일 공격에도 빠른 상황 전파와 대피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효율적인 대응에 나선다면 어떠한 공격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여러 이론들은 있습니다. 북한이 뭐 핵을 쓸 수 있는지, 핵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론은 있을지라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그 핵 위협이 조금이라도 더 감소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주시와 36사단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간과 행정, 군과 경찰, 소방이 함께 통합 방위 훈련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하반기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 분야는 물가 안정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취약계층 복지 향상 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경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가계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증액한 순수 사업비 451억 원 중 절반 이상인 255억 원을 민생경제 안정화 분야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고성군이 내년도 접경지역 신규 사업으로 국비 26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고성군은 특수상황 지역개발 사업으로 토성면 봉포항 내 노후된 화로회 센터를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의 수산 관광센터를 조성할 계획인데요. 지상 3층 규모의 수산 관광센터는 관광 및 체류형 복합시설로 신축되며 전체 사업비 100억 원 중 8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고성군은 또 접경권 발전 지원 사업으로 송지호 동해 북부권 거점 관광 자원화 사업에 국비 136억 원, 간성읍 갈벌들 전원마을 조성 사업에도 국비 53억 원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백시가 야간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공공야간약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지정된 공공야간약국은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약국으로 시내 중앙로에 위치한 푸른 약국인데요. 공공야간약국으로 지정된 푸른 약국은 매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간 오후 11시까지 운영하고 공휴일과 관계없이 운영합니다. 또 오는 2025년에는 공공야간 의료기관을 지정해 경증 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강릉 출신 대학자 율곡이 선생의 학문과 강원권 국학을 연구하기 위한 율곡 국학진흥원 설립이 추진됩니다. 지난 21일 강릉시청에서 강릉시와 율곡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율곡국악진흥원 설립 타당성 용역 검토 보고회가 열렸는데요. 율곡국악진흥원은 강원권 국학과 율곡학 등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 연구를 통한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릉시와 율곡연구원은 올해 연말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3월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을지연습을 맞아 22일 원주 로아노크 광장에서 수질 오염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방제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시 중 적의 피습으로 기름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상황을 가정해 각 기관의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원주환경청은 이번 훈련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실제 사고 발생 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이 유기농 환기 공급 계획을 처음으로 체결했습니다. 도내에서 생산한 유기농 환기는 전국 유통량의 90% 이상을 차지하지만 공급망 부족으로 유통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번 계약으로 강원 친환경 환기 생산자협회가 생산한 유기농 환기 300kg은 평창 FMB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